자, 이제 행안위에 계시니까 네네. 아무래도 요즘 가장 이제 핫한 이슈죠. 국민의힘이 갑자기 폭탄원을 던져놨는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을 시키겠다고 뭐 추진단도 만들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잘 먹힌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행안위에 계시니까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건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첫째는 또 지역은 지금 서울 때문에 서울로 집중화 되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점점 소멸화되고 있고 결국은 의사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지역에 일하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더 서울을 집중하겠다고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선거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국민의 눈과 귀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일단 전략이 첫 번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만 해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맞습니다. 그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통령실 단위가 아니면은 그 외압을 누가 행사했을지 정말 상식적으로도 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의전 비서관의 그런 자녀 학폭 문제라든가 그것만 해도 그렇고, 그렇죠. 또 뭐 홍범도 장군 흉상 뭐 제거라든지 제거 뭐 철거라든지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라든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국정 실패를 가리고 덮기 위한 또 어떤 이슈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러면서 그게 잘 되면 이제 총선 전략으로 표를 좀 얻어볼까 하는 게 이제 좀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건데, 저는 이것이 가져올 어떤 그 뭐 결과 귀결이라 그럴까 이런 걸 사실은 미리 좀 뭐 뻔히 보이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적어도 이게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이런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가장 핵심에 있는 게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과밀되고 집중화돼 있고 지역은 소멸하는 이 문제를 일찍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제 제도를 도입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 발전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이 지방의 자치와 분권을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 정부에 있어서도 이런 기조는 감히 건드리질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이 발표를 한 다음 날인가요? 11월 1일 날 그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자치분권의 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를 통합을 해서 효율화를 명분으로 통합을 했는데, 여기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건 서울 집중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야말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그런 국민이나 또는 학계 의견들이 잘 반영된 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4초 광역권, 3특별자치권인데 4초 광역권은 충청권, 대구 경북, 그다음에 광주 전남, 그다음 부울경 이렇게 네 군데인데 여기 수도권은 뺐어요. 원래 우리 문재인 정부 있을 때는 5광역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도권은 뺐어요. 오히려 뺀 거는 여기는 집중의 대상이 아니다. 메가시티 이런 초광역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현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발표를 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리고 세계 특별자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주, 그다음에 강원, 전북인데 이게 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세 군데가. 그러니까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토라든가 또는 자원의 재분배라든가 이런 것들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 이걸 이어받아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럼 수도권은 됐으니까 수도권 빼고 4초 광역권, 3특별자치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서울을 더 집중하게 만드는 김포 서울 편입이라고 하는 걸
김기현 대표가 불쑥 던진 거죠. 거. 예, 그건 뭐 대통령실 또 이런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쪽하고 예. 당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엇박자가 나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정말. 보면 참 이 정부가 도대체 참 너무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걸 가볍게 다룬다. 그야말로 국민 알기를 어떻게 알아서 이러는 건지 참 한심할 정도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김포가 서울에 통합이 되면 김포 시민들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별로 없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예. 김포 시민은 지금 당장은 찬성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아파트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딱 먼저 하시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김포시에서 김포구가 되면은 예산만 해도 못해도 거의 한 5천억 가량 줄어드는 거죠. 예. 1조 지금 김포시 예산이 1조 5천억인데요. 서울시의 관악구 정도가 아마 김포시 인구가 비슷할 거 한 48만 78만 되는데 관악구 예산이 한 1조 채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한 5천억 정도 손해 본다고 봐야 돼요. 지금 김포시 세금이 5개일 거예요. 그렇죠. 담배 맞습니다. 소비세나 지방 소비세, 뭐 자동차세, 뭐 재산세, 뭐 아마 주민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한 5개 정도 될 텐데 그렇죠. 이 5개 예산이 자치구로 되면 2개로 줄어듭니다.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2개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의존해야 되고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손익계산을 다 따져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5천억 정도가 손해가 나고 도시계획 권한이 없어져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김포시장은 예를 들어서 김포시의 어떤 구역을 뭐 지구단위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 뭐 종상향을 통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뭐 준주거로 바꾼다든가 또는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서울시로 들어오면 구청장은 권한이 없어요. 그런 서울시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서울시장은 김포만 발전합니까? 서울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다 봐야죠. 그죠? 도시계획 권한도 없어지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서울의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맞아요. 쓰레기 지금 상암동에 하려고 하는데 반발이 심하잖아요. 상암동에 지금 저 소각장 하나 굳이 결정해놓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건 소각장의 문제가 아니라 매립지. 매립지는 지금 인천에 갔다가 묻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26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쓰레기를 일단 태우든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재만 묻어야 돼요. 직매립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립지를 그럼 그 매립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있는 인천에 매립지에 갖다 묻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미 서울, 그다음 경기도, 인천이 그리고 환경부와 같이 사자가 합동으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이에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요, 김포시에 이 해안 매립지 4공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당연히 그 4공구가 매립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소각장을 상암동에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가 부족해요.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거 어디 만들겠어요? 김포에 갔다 하겠죠 또 그러면. 그래서 지금 뭐 김포시에 이미 그 농촌 지역에는 뭐 반대다고 벌써부터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좋을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보니까 인천시장도 반대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유정복 시장이. 왜냐하면 인천시도 자치분권 뭐 이런 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올바른 입장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선거용이다 이러면서 막 비판. 서병수 의원도 저 반대하고 있고. 부산시장 해본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진보 정부에서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걸 또 반대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와 서울 메가시티 만드는 건 또 찬성을 해요. 아니 도리어 저는 지역을 메가시티 만드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됐고 그게 사실은 뭐 예산까지 잡았고 거의 제 기억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예산까지 됐고 법제화까지 거의 다 됐는데 다 그냥 폐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돼 가지고 불경 메가시티가 출범하는 순간에 사실 지방선거로 네.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음. 국민의힘 계열로 다 바뀌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무산이 돼 버린. 그러니까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인 계산,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네.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논란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의원들 간에 문자 나눈 거 사진 찍힌 거 보셨어요? 뭔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공매도. 네, 공매도. 이 다음은 공매도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누구죠 예. 저 국민의힘 의원인데 저도 국민의힘 이름이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예결위 예. 간사 송석준, 송석준 의원이 그 장동혁이라고 예, 원내 예. 대변인한테 문자를 날려서 예. 다음에는 공매도. 공매도. 그래서 이슈를 던져서 이제 예, 투표 예.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공매도도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정부에서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게 논란이 많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하잖아요. 물론 뭐 그게 100% 가장 좋은 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이미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가 갑자기 또 공매도를 이렇게 금지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태도도 그러니까 이제 맞지 않지 않나요? 그 MSCI라고 예. 모건 스탠리 그 캐피탈 저 음. 아이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런 그 네. 선진 네. 일종의 그 투자에 있어서 이제 선진화 예, 지표가 예. 있는데 예. 이런 지표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나라가 해당되려면은 공매도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매도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불법 공매도 말하자면 차입하지 않고 무차입 그렇죠. 공매도 네, 이게 문제인데 최근에 글로벌 이 투자기관 이런 데서 이런 불법 공매도를 실시를 해가지고 예. 우리 금융 당국에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네. 전면 금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총선 기간하고 겹칩니다. 내년 그러네요. 6월 네, 맞습니다. 달까지 이 금지를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이미 공약도 했어요. 공매도에 대해서 전면 금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은 불법 공매도는 그렇죠. 철저하게 단속해야 단속해야 된다.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을 정비를 해가지고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할 때, 그래서 무차입으로 공매도를 할 때는 전산 시스템에 등재가 안 되게끔 그 전산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 거 그런 것을 요구를 했고 이미 이제 대선 공약까지 사실 했거든요. 했었죠. 그때 이후로 줄기차게 이런 공매도의 말하자면 공정성이랄까 이런 걸 강화하는 방안들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상해 보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김포 예. 서울 편입과 마찬가지로 이런 선거를 겨냥한 득표 전략으로 그렇죠. 비치니까 예. 개미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걸쳐 가지고 공매도를 금지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애타는 그 청원과는 좀 별개로 그러니까요. 너무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도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현명하게 이 부분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금지를 시킨 거니까 일단은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조치는 취해 가되 다만 그 기간까지 이런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단속을 쫙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이걸 어떻게 이제 던져놓고 나몰라라 하고 그냥 이슈화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 또는 뭐 총선에서의 어떤 젊은층의 표 끌어오기 이런 데만 사용한다면 이건 우리 경제 전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